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1번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모든 분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전문가님?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이었나요?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좀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연속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도 뭐 증시 흐름은 계속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나온 그 고용 지표도 그냥 긴축을 불러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개선이 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달이 끝나고 그때 주도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 뭐 1일 뭐 0.5%, 뭐 나스닥 0.8%, S&P는 한 0.7%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다우존스를 주봉으로 보면은 한 1% 정도 올랐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0.8% 정도 올랐거든요. 하루에도 뭐 한 0.7% 정도 올랐고 결과적으로 나스닥도 뭐 월봉으로 보면 0.9%, 주봉으로 보면 1.9%, 네, S&P도 주봉으로 보면 1.6%, 월봉으로 보면 뭐 한 1.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루의 흐름이나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1%, 2% 정도 상승이 사실 1년에 저금을 해도 뭐 한 2% 정도도 받기 힘드니까 그게 뭐 네.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목의 흐름을 보면 뭐 하루의 흐름이나 일주일의 흐름이나 한 달의 흐름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시장의 그런 변동폭에 조금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뭐 볼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좀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사실 이제 뭐 일주일이 지나나 한 달이 지나나 하루가 지나나 결과적으로는 제자리에 다시 와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니까 그런 어떤 지수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금요일 날 증시도 보면 그러니까 그 뭐 지수는 막 올랐는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스몰캡들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오르면서 지수는 좀 붙잡아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된 분위기 속에 이제 계속 있지만 이제 그 뭔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이 계속 상존돼 있으니까 지수 레벨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상존돼 있다 보니까 뭐 스몰캡들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너무 그렇게 조금 계속 종목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하다 보면 그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손해가 나는 어떤 이렇게 사고 나서 또 내려오고 또 다른 걸 들어가면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좀 느긋하게 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또 혹시 모를 또 그런 어떤 변수에 조금 대비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조금 대비를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약간 조금 이슈가 있는 것들이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그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이 좀 많이 했거든요.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중국 증시 보니까 오늘은 좀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 증시가 뭐 좀 약간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고 있다. 약간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회복을 했던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소비 지표나 그런 것 부분에 이제 그 상승이 좀 이제 제한적이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의 요소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그런 시진핑이 나와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조금 이제 또 그런 어떤 강경한 발언들을 하면서 또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쌓여 있는 또 미국과의 그런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좀 한 번에 좀 우려로 나오면서 좀 중국 지수가 좀 하락을 크게 했는데요. 혹시나 그 이후에 오늘 흐름은 어떤가라고 조금 봤더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은 그렇게 뭐 위험하게 움직이진 않아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네. 시장에서 이제 그 지수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제 VXX 같은 경우가 빅스 지수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도 이 빅스를 이제 기초로 하는 이제 VXX라는 이제 요 상품 자체는 하락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2%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P의 옵션의 변동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원래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면 많이 눌려야지 정상인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불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빅스를 좀 많이 샀다가 계속적으로 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이런 게 이렇게 발표가 될 때마다 별게 없으니까 좀 이거를 다시 매도하면서 좀 뭐 하락이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 0.2%, 0.3%, 뭐 0.5% 이렇게만 나와도 뭐 2%, 3% 하락하고 뭐 한 1% 정도 상승이 나면 뭐 5%씩 하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일단 금요일 날 지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초반에 좀 내리던 어떤 이 VXX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 좀 강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좀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면 시장에 좀 이제 그 지수의 상승 이후에 좀 나올 수 있는 하락을 조금 대비하는 어떤 또 그 큰 자금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물 국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국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초반에는 좀 국채가 좀 오른다고 좀 걱정을 했다가 지금은 좀 국채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기나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요소,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금리가 많이 움직이고 이 10년물, 30년물 금리 자체는 약간 미래에 이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누군가 이게 눈치 빠른 어떤 사람이 스마트머니나 이런 것들이 좀 경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베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뭐 경기가 좋다 하지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도 어디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 방향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향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커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이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굳이 먼저 도망갈 필요는 없지만 또 이런 어떤 그 S&P 옵션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시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긴축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미증시 오늘 밤은 또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인 점, 이 점까지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양시장도 미증시를 그 훈풍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뭐 흐름은 괜찮았고요. 흐름은 괜찮았고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코스닥을 많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일단 이 수급들이 뭐 계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져서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괜찮아질지 아니면 또 이제 레벨을 맞추면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올지 개인들은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관망을 하면서 외국인의 좀 약간 선물 매수세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 이거를 오늘은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수준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연속해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이제 조금 그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닥 쪽에는 사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개별 장세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좀 사들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크게 사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도 결과적으로 뭐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일 하루 더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 되니까 좀 약간 베팅이 들어온 것 같고요.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을 좀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선물의 흐름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조금 사들이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뭐 크게 뭐 쏠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옵션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은 이제 풋옵션을 조금 강하게 매수하면서 한동안 강하게 매수하면서 좀 약간 해지를 걸면서 조금 이제 그 주식들을 좀 사들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방향성으로 크게 뭐 큰 금액을 배팅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외국인도 그렇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도 뭐 방향성으로 뭐 크게 그렇게 배팅하는 어떤 금액은 없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그 정고점을 넘어갔거든요. 정고점을 넘어가고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이제 1047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그 사상 최고가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재료가 있는 어떤 종목들의 뭐 개별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결국에 뭐 식약처에서 좀 부인했다고는 하는데 뭐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이 큰 그런 어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내일 정도에는 그게 또 아니라고 오늘 장이 끝나고 부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또 다시 조금 약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시장의 약간 트렌드가 신고점 돌파 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니까 뭐 고점 돌파했다고 해서 여기서 또 무리하게 이렇게 따라가지는 마시고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많이 계속 줄어들면서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면서 지금 자리만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증시나 이제 해외 증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우리나라 증시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장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대선을 하는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상황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일단은 좀 그냥 계속적으로 좀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시장을 보기보다는 지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좀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2분기에 실적 발표나 이런 게 나와도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LG전자랑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실적이 좋을 만한 회사들은 또 계속적으로 또 그걸 탄력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위로도 크게 가지 않고 아래로도 크게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어떤 그런 펀더멘탈이 조금 약간 탄탄하게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종목들이 변동을 할 때 좀 그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 개별 종목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시장의 상승이 올 때 진짜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포트에 그냥 뭐 흔히 잡주라고 하죠.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뭐 대선주라든지 지금 대선 뭐 그 민주당 뭐 토론하고 뭐 하고 있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맥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뒤풀이 파동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거의 끝나가는 끝물이에요. 끝물이고 아직 대선 8개월 남았다고 이제 8개월, 1년 가까이 남았는데 5년에 한 번 뭐 그런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뭐 대선 테마주 사라고 막 이제 문자가 그런 어떤 유사 투자자문 뭐 이런 데서 문자가 오는데 감히 전문가님께. 아니 네. 문자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대선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1년이 남았고 뭐 8개월이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그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항상 그 전에 이제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마 다들 세력들도 세력이라고 아마 본인들이 그 주가를 띄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게 다 끝날 때 정리를 하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거고 이제 설거지하는 흐름, 뒤풀이 파동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텐데 여기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담을 하고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그런 부분 다 그냥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괜히 그 내가 그냥 총알바지가 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은 그냥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막 급등하는 종목들의 유혹을 좀 이겨내시고 그냥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저렴한 종목들, 남들이 그런 쪽에 이제 대선주에 눈이 가 있어서 실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닥 종목들이 다들 뭐 테마주 하고 있고 막 그러느라고 그 돈이 아직 이쪽으로 오지 않아서 이 주식들이 좀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서 그 무슨 그 막 난리 나고 막 하기 전에 그냥 미리 이쪽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식은 펀더멘털이고 그 테마주들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 제자리로 갈 거예요. 결국에 끝을 알고 있는 게임인데 쉽게 주식을 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종목들 많이 올라가 있는 테마주들은 내려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끝을 알고 있는데 미래를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안에서 힘들게 그렇게 전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요.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저렴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이렇게 안정화돼 있을 때 그 내 종목들은 이제 개별 종목들은 뭐 하루에도 오르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이용해서 내려왔을 때 저가에 천천히 모아가는 느긋하게 천천히 모아두면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큰 수익을 편안하게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수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도 정리해 주시고요. 또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라고 하셨고요. 계속해서 개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쪽보다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개별 종목 관리하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이제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세요.